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영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 등 약 50명과 미팅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을 갖고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아이를 키우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도 참여해서 서울시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이부제 제도화를 위해 동네 캠페인을 진행 중인 에너지 자립 마을넷 주민은 캠페인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전북대가 한옥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옥형 건물을 곳곳에 짓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대 캠퍼스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내 곳곳은 공사 먼지로 뿌옇거나 공사 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은 공사장을 피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브랜드화로 한옥형 건물을 학내 곳곳에 짓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한옥형 인문사회관이 완공된 이래로 현재 총 6개의 한옥형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한옥형 건물에는 전북대 새 정문 겸 큰사람 교육개발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관 겸 국제 컨벤션센터, 개교 70주년 기념광장, 해미야미 매장 등입니다. 전체 건물뿐 아니라 인도, 가로 등 연못 등의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 사업에 총 55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에 대해 학교가 발전하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전북대 커뮤니티인 전북대 대나무숲에서도 한옥 스타일 건물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농생대라든지 계단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도 거기는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에만 더 치중하는 것 같아서 내부적인 구실에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국비와 지방비는 용도가 확정돼 다른 교육연구나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 없다며 기존의 LED 등 교체와 성명 교체 등의 낙후된 시설 복구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과 경기가 떠들썩한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오늘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됐다면서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정부 예산 지원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악전 영유아는 저항력이 취약한데요.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전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 등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기정화장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전 영유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영유아들이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보건환경 여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 전문 관리자가 없어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전체 유치원 519곳 중 221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에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2일 제12기 운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포럼과 인천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제12기는 앞으로 2년 동안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도시를 선포한 이후 올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추진하던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논의가 더 숙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게 없어요. 여론조사 조사해가지고 60대 40 정도 반대가 좀 많아서 그 상태에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더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자전거 타올 마당에 거기서 논의를 더 해봐서 결정을 좀 해야 돼요. 전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주말 차량 통행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진입로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5개 대학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내 5개 대학교는 올림픽 붐업과 성공 개최를 위해서 입장권 단체 구매 등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상호 협약을 가졌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내 대학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입장권 구매에 릴레이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민족예술인 총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등 30개로 구성된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23일 전북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북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획정위원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도민들을 포함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요구인 중성부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획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라.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설 명절 등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서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합동지조는 물론이고요. 점검반을 편성해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 등 32개 명절 중점 관리 품목은 관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제조정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광주시 균형 발전의 자치구간 경제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용역과제의 주요 내용은 5개 자치구의 발전 실태 분석과 현행 행정구역의 실태 분석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에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으로 도심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행사고 취약 구간 개선 및 관리 강화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자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마지막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